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가 설 연휴 직후 바로 열립니다. 2월 19일이죠. 이 재판을 앞두고 이인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사법부에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고 반문한 뒤에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즉시 철수한 사안이라면서 법치주의의 사망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별개이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요건불배 의원으로 몰아서 내란으로 엮는 것, 이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가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신중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존립이 걸린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인재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내란 재판 판결 선고가 있는데 이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여건이 주도하는 내란 프레임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게시글에서 이 전 장관은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 된다는 이야기는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그 조건은 이렇다. 형식만 비상계엄이지 사실상 헌정 자체를 뒤집어 엎을 목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한 지방이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야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자기들 멋대로 입법기구를 만들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항하는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헌법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윤석열 비상계엄에서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소수의 군 병력이 투입된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기능 마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국회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비상계엄 해제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이를 존중해 즉시 병력을 철수했다면서 당시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엇갈리는 증언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행위조차 착수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들은 지역 말단적인 것들로서 계엄법 위반은 몰라도 내란의 실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포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인재 전 장관은 대통령이 요건 충족 여부를 헌재나 국회에 물어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요건불배 의원으로 몰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는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인재 전 장관은 이어서 사건을 심리 중인 지변 재판부를 향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엄격한 법리 해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은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실현이 있을지 몰라도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승리할 것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전 장관이 쓴 글 중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든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든지 요건 불비하다고 해서 그 계엄이 내란이 될 수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재 전 장관이 다시 글을 써서 재판부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은 바로 재판부가 용기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죽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주문을 하면서도 이인재 전 장관 역시 크게 기대를 못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시련은 있을지라도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승리할 것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점, 이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 강신업 TV에서도 여러분께 우리 강신업 TV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신업 TV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는지, 그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는지, 그거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오로지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국무회의를 심의로 하지 않고 의결을 했을 겁니다. 심의와 의결은 다릅니다. 심의는 대통령이 하는 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그냥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그걸 표결로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결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로 돼 있지 국무회의 의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만 나중에 자기들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면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국회한테 물어봐가지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국가를 보유할 책임, 그리고 헌법을 준수할 책임, 전부 다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로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 동의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정치적 판단은 변론을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신업 TV에서도 절대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는 이 재판을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강신업 TV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의 공소 제기가 되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용기를 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인재 전 장관의 뜻이기도 하지만 강신업 TV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거, 일관된 강신업 TV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월 19일 우리는 공소기각 판결, 무죄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